1991년 서울, 당시 60세였던 김씨는 낮에 버스를 탔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동안 꾸지 않았던 6.25 때 죽은 동료들이 나오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꾼 이 꿈이 놀라운 그날의 시작이었어요. 김씨 할아버지가 너무 생생한 6.25 당시의 처참한 꿈에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깬 거예요. 꿈이었구나. 그런데 이때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옵니다. 안 좋은 꿈을 꾸셨나봐요. 이걸로 땀 좀 닦으세요. 그렇게 버스에서 만난 김씨 할아버지와 또래로 보이는 할머니. 이 김씨는 처음 보는 그녀가 왠지 친숙하게 느껴졌는데요. 저 여기 손수건 잘 썼습니다. 감사해요. 아, 네. 이렇게 간단한 말을 주고받는데 어라? 이 할머니 가방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조순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이신가 봐요. 제 아내 이름도 조순자인데 제 아내와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아, 그래요? 워낙 흔한 이름이라. 그래도 인연이네요. 어디까지 가시는 거세요? 저는 상도동까지 갑니다. 소위삼아 택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악몽을 꾸셨나봐요. 꽤나 오래 신음소리를 내시던데. 아, 제가 그랬나요? 한동안 그 꿈을 안 꿨는데 오늘따라 갑자기 제가 경찰 공무원이었거든요. 6.25 때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소소하게 대화를 주고받게 됐는데 이때 이 김씨 할아버지 말로는 1950년 6월 서울에 살다가 이제 전쟁으로 갑자기 피난길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김씨는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된 상태였고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못 오고 혼자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아내가 혼자 가라고 보낸 거예요. 만삭인 내가 같이 가다간 둘 다 죽을 거라고. 만삭인 나를 설마 어떻게 하겠냐고. 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꼭 살아만 오라고. 그렇게 홀로 떠나게 된 피난. 하지만 목전까지 와있던 적에게 도시 전체가 점령당해 버렸고 피난길을 가던 와중 이 김씨 또한 적에게 발각이 되게 됩니다. 북한 인민군이 김씨의 뒤통수에 총을 들이민 거예요. 인민의 이름으로 널 심판한다. 죽음이 눈앞에 와있는 순간 이 김씨는 하나뿐인 아내가 생각이 났고 그 순간 김씨가 북한 인민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만삭의 몸으로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내에게 내가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평생 날 기다리지 않게. 서대문구 아현동 29번지. 아내 이름은 조순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총을 겨누고 있었던 북한 인민군이 갑자기 어서 가. 저쪽으로 가면 잡히지 않을 거야. 얼른 도망가! 하면서 보내준 거예요. 도망가라고. 더구나 동료 북한군이 이쪽으로 오니까 김씨를 죽이는 척까지 하면서 보내준 겁니다. 도망가라고. 꼭 살으라고. 그렇게 목숨을 구한 거예요. 이 김씨 할아버지는 버스 안에서 아직까지도 그 북한 인민군이 왜 나를 살려준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옆에 있던 조순자 할머니는 가족이 있다는 말에 동정심이 생겼나 보죠. 그렇게 이야기를 막 나누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라? 이 김씨 할아버지 상도동에서 내려야 되는데 웬걸 상도동을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허겁지겁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 김씨 할아버지는 버스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정거장을 지나쳐 내리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든 김씨. 두 번째 우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택배 일을 하고 있었기에 물건을 얼른 배달해줘야 되는데 웬걸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헤매다 배달 도착지 아파트 안까지 들어왔는데 아이고 아파트가 워낙 커야지 단지가 엄청 넓은 거예요. 길을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한 경비 아저씨에게 길을 물어보게 됩니다. 저기요 102동 8호 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저쪽 모퉁이로 돌아가면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하면서 스쳐 지나가는데 뭔가 촉이 이상해.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40년 전 자신을 살려준 그 북한군 남자인 거예요. 생명의 은인을 만난 겁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다가 방공포로 석방 때 풀려났다고. 그래서 남한에 있게 된 거라고. 그런데 이제 본인만 남한에 있게 됐고 가족들은 전부 북한에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북에 있는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남한에 살면서도 가족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고. 이에 이 김씨 할아버지는 물었어요. 왜 그때 나를 살려준 거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사실 저도 그때 북한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살려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때 아내 이름이 조순자라고 하셨죠. 사실 북에 있는 제 아내의 이름도 조순자였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에?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 김씨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 이 할머니의 이름도 조순자라고 했잖아요. 나이대도 서로 비슷하고. 설마. 그런데 이 경비 아저씨가 우리 아내 사진이에요 하면서 젊을 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까 버스에서 본 할머니 얼굴이 맞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부인이세요? 제가 아까 이분 만났어요. 아니, 우리 아내는 북한에 있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이 할머니를 봤어요. 이에 두 사람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조순자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밖에 아는 게 없는데. 그럼 이 할머니가 어디에서 버스를 탔는지만 알면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보면 이 할머니를 다시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김씨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어디서 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김씨 할아버지와 그리고 김씨 와이프 그리고 경비 아저씨까지 셋이 모여 술을 한잔 하는데 이때 이 김씨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 오늘 낮에 버스에서 만나 뵀던 조순자라고 기억하시는지. 조순자 씨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때마침 걸려온 전화. 이게 바로 세 번째 우연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늘 오전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서 이 김씨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버스에서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모르고 이 김씨가 지갑을 버스에 그대로 두고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지갑 안에 김씨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지갑을 준 조순자 할머님이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하루 동안 3번 겹친 놀라운 우연. 결국 그 우연으로 인해서 40여 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부부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40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이렇게 갚게 된 거예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주작이 아닌 실제 사건이고요. 옆에가 이 사연을 제보해준 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모자이크를 한 거고요. 방송에 나왔을 때는 모자이크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 방송에서 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제 친구 삼촌분께서 겪으신 실제 이야기인데요. 6.25 때 그분의 아내 이름과 인민군의 아내 이름이 같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 후에 목숨을 살려준 인민군을 만나서 은혜를 갚았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름에 얽힌 놀라운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